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결혼은 제2의 인생이라고들 하죠. 저는 이혼으로 제3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인생에 이혼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나름대로 평탄한 길을 걸어왔고 중산층이었던 집에서 적당한 지원을 받으면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목표한 대로 서울권 대학도 입학을 했습니다. 부모님과 마찰이 있지도 않았고 늘 삶은 기대한 바와 비슷하게 평범히 흘러갔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원하는 이상형을 소개팅을 통해 만났고 반듯하고 성실해 보이는 남자친구와 2년의 연애를 했습니다. 운동을 했던 남자친구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운동을 가르쳐주는 강사였습니다. 늘 이른 아침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남자친구는 매일 아침 모닝콜을 해주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였고 양가와 상견례를 하였습니다. 그때까지는 별다른 문제를 찾지 못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결혼을 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댁에 대한 단점을 찾지 못했는데 엄마가 상견례를 하고 와서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니 자리가 까다로운 것 같은데 혹시 따로 만났을 때 느낀 거 없냐? 모르겠는데 불편한 거 느낀 거 없어. 우리 엄마 나 시집간다고 하니까 시집살이 할까봐 걱정이구나. 시집살이 시킨들 내가 당할 사람이야? 걱정 마. 엄마의 조바심은 하나뿐인 딸을 시집 보내는 친정엄마의 걱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네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대출을 제외하고 현금으로 반반 했습니다. 남편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모를까 버는 거에 다 비슷하고 모아둔 돈도 비슷했기에 반반 하기로 했거든요. 그 사실을 알고 시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참 알뜰한가 보다. 생각보다 나은 집을 계약한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 했더니 네가 큰 돈을 보태어줬다면서? 기특하다 기특해. 하늘을 보면 열을 안다고 집안 살림 잘 하겠네. 시집갈 돈도 이렇게 많이 모아놓고. 부모님이 조금 도와주셨어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오빠랑 둘이 같이 사는 집인데 같이 하는 게 맞죠. 요즘에 그렇게도 많이 하고요. 내 친구 며느리는 꼴랑 사천 가지고 결혼하면서 서울에 20평대 이상 아파트여야 한다고 하도 지랄방구를 해서 파혼했잖아. 서울에 20평대 아파트가 누구의 이름도 아니고 나이 서른이 훌쩍 넘어서 사천 모아놓은 꼴을 보니 사치 있는 앤가 싶더니 아무튼 솔직히 며느리 보면서 그런 걱정 안 할 시부모가 어디 있겠냐마는 내가 너한테 대놓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근데 네가 1억 5천이나 보탰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얼마나 대견했던지. 저는 직장생활 12년 차이고 연봉도 남편보다 많았어요. 남편은 아무래도 강사 일을 하다 보니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저보다 고정 수입이 적었거든요. 저는 제가 1억, 부모님이 5천을 보태어 주었고 남편이 모은 돈 5천, 부모님이 1억을 보태어 준 것 같아요. 칭찬 받으려고 한 것보다는 어차피 전세금이야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고 우리 직장이 서울이어서 대출을 받아 적당한 위치에 집을 구하다 보니 현금이 3억 정도는 필요했거든요. 시부모님은 아마도 경기도권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였습니다. 제2의 인생 너무나 기대가 되었죠. 남편이랑 대형마켓에 가서 직접 집 인테리어도 하면서 나름 결혼의 로망을 꿈꾸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평범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귤을 좋아합니다. 그렇다 보니 철이 아니어도 잘 사먹긴 합니다. 그날은 주말에 시어머니께서 야채를 가져다 주신다고 들리시는 날이었습니다. 참고로 시댁은 농막을 짓고 작게 농사를 짓고 있어서 주말에 야채는 농작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주말 농장처럼 가꾸고 계십니다. 아무튼 그날은 농막에 다녀오는 길이라면서 가져다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부랴부랴 집을 청소하고 시부모님을 맞이하려고 차도 준비하고 과일도 꺼내 놓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 귤은 선물 받은 거냐? 아니요,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아니, 여름에 무슨 귤이냐? 요즘엔 철이 아니어도 맛있어요, 어머님. 우리 밭에 복숭아도 자라고 블루베리도 있고 내가 종종 갖다 주는데 과일을 왜 사 먹니? 저는 어머님의 말씀에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귤을 좋아해서요 라고 하기도 뭐라고 그렇다고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당황을 해서 말을 못하고 있으니
이 사람이 귤 귀신이에요, 엄마. 엄마가 주는 과일도 다 잘 먹고 있어요. 도대체 어머님이 뭐 때문에 그런가 싶었습니다. 그러다 시아버지 차에 뭐 좀 볼 게 있다고 남편이랑 같이 지하 주차장에 나가고 어머님이 일어나더니 냉장고에 찬장을 둘러보더라고요. 너 이게 뭐냐? 내가 파 다 뽑아다 주는데 파를 왜 사? 다 떨어져서 조금 샀어요. 아니, 다 씻어서 나오는 이런 거 비싼데 흑대파를 사는 것도 아니고 생각보다 살림을 못하네. 저희가 먹는 양이 적다 보니까 너는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데리고 가기가 바쁘냐? 네 하면 될걸. 그리고 아까 말하려다가 우리 아들도 있고 해서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우리 아들은 신 거 잘 안 먹어. 알지? 포도, 수박 이런 거 좋아하는데 대차린 과일은 하나도 안 사놓고 너 좋아하는 비싼 귤이나 과일카는 잔뜩이던데 너는 신랑은 안 챙기냐? 내 밑에서 컸을 때는 아침에는 사과, 저녁에는 대철 과일, 몸으로 일하는 애인데 비타민이 얼마나 중요한데 너 먹기만 바빠 보인다. 그래도 결혼을 했으면 가장을 챙길 줄 알아야지. 어머님 말씀은 살짝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먹고 싶어서 귤은 샀어요.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라서요. 남편이 애도 아니고 자기 좋아하는 과일 있으면 남편이 직접 사겠죠. 저희 주말에 같이 장 보러 가는데 그때 좋아하는 음식 서로 골라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너무 섭섭하네요. 어머님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더니 뭐라고 하려는 찰나 남편과 시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내심 불편한 표정을 하시고는 돌아가셨고 저도 그 일이 서운해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왜 그랬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내가 좋아하는 과일 없다고 엄마가 서운했나 보다. 내가 귤을 안 먹거든. 그래도 그게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할 일이야? 정말 너무 서운하네. 아니, 그깟 귤이 뭐라고 제가 시어머니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할까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종종 야채를 가져다 주러 오셨는데 어머님도 저한테 불편한 기색이 있었는지 남편 보고 지하 주차장으로 받으러 나오라고 하고는 마주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혼 후 첫 명절 추석이 되었는데 그전에 남편이 일을 하다가 살짝 허리를 삐끗했거든요. 그래서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일을 조금 쉬고 있었습니다. 명절 전날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 귤 사건 이후로 어머님과 만난 건 처음이긴 했어요. 집에 들어서자 어머님이 예, 장 보러 가자꾸나. 남편도 일어서려고 하니 넌 물리치료 받고 왔다면서 몰라서 나랑 얘랑 다녀오면 된다. 아가, 운전할 수 있지? 아들, 차키 다우. 무거운 것만 들지 않으면 돼. 올 때도 내가 운전하고 왔는데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어머님은 저와 남편을 흘겨보면서 뭐? 네가 운전을 하고 와? 그러면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아주 남편을 머슴을 하는구만. 남편이 따라 나선다는 걸 어머님은 굳고 말리셨고 저는 어머니가 장을 보러 갔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결혼 잘못했나? 장을 보면서 어머님은 이거 우리 아들이 좋아한다 라면서 제게 주입을 시키더라고요. 그렇게 장을 1시간 넘게 보고 차에 돌아가 집으로 가는데 어머님이 잔소리를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네가 참 알뜰한 줄 알았다. 그런데 살림하는 거 보니 내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더라. 자고로 가장이 바로 서야 집안이 편안한 거야. 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하겠니? 네가 더 번다고 우리 아들 무시하면 어쩌나 했는데 내가 너희 집에 가고 온통 네 좋아하는 것들만 해먹고 네 좋아하는 것만 챙겨놔서 얼마나 속상했는 줄 아니? 우리 아들이 돈 좀 못 번다고 너한테 맞춰 사는 거 아닌가 싶어서. 기분이 점점 나빠지면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어머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너 시간 되면 스포츠 마사지 자격증도 좀 공부하고 그래라. 스포츠 마사지 자격증이요? 그래, 마사지 자격증 선수들 와이프들 보면 내조한다고 조리사 자격증도 따고 마사지 자격증도 따고 내조한다더라. 네 남편 운동하는 사람인데 퇴근하고 집에 와서 네가 마사지 좀 해주고 근육 좀 풀어주고 하면 저렇게 안 다쳐. 어머님, 저도 이래요. 내조 외조할 게 뭐가 있어요? 얘 좀 봐라. 아주 말하는 거 봐. 기본적으로 챙겨줄 마음이 하나 없네. 결혼하고 너희 남편 몸보신 한 번이라도 시켜준 적 있냐? 제가 몸보신을 왜 시켜줘요? 제 아들이에요? 그렇게 아들이 걱정스러우시면 데리고 사시지 왜 결혼을 시키셨어요?
제가 입양을 한 것도 아니고 동등한 관계로 결혼한 건데 왜 저더러 아들처럼 케어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당황을 하셨고 당장에 차를 세우라고 하시면서 으름장을 놓으시더라고요. 어디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러냐면서요. 그래서 어머님 말씀대로 어느 상가 앞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렸네요. 이 차 그이 거니까 제가 내릴게요. 그리고 어머님, 저는 그이랑 헤어지려고요. 제가 천년을 끊게 하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고 그냥 제가 빠져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길로 택시를 잡아 친정으로 갔습니다. 명절 친정으로 온 딸을 보고 부모님은 뭔가 직감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이혼을 했습니다. 그 일 이후에 남편은 어머님을 어떻게 버리고 가냐부터 여자가 기가 세다. 아들 걱정돼서 한마디 하는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하나하나 다 받아치냐 하더라고요. 남편마저 저렇게 나오는데 제가 왜 그러고 사나요? 그냥 이혼했죠. 그냥 사람 보는 눈 없었던 제 탓이지 누구 탓을 하나요? 그렇게 결혼 1년도 채 되지 않아 우리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인생의 좌절이었기에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는 글로라도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결혼이요? 다시는 생각 없습니다. 지금 인생을 즐기면서 살려고요.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너 그때 그 귤 안 사놨으면 애 낳고 이혼할 뻔했네. 그 귤이 너한테는 인생의 은인이야.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지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때 그 일이 없었으면 명절에 어머님이 하시는 그 말을 그저 아들 걱정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